방금 소개받은 이만수라고 하고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적당하게 공부도 좀 했고요. 적당하게 살다가 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밑에 집 거지들도 많았고요. 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부자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는 일반인이 부자가 된다?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반인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기준점이 언제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일반인들도 부자가 되는 대열에 많이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극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좀 과거의 교육에서 많이 시간이 흘러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죠. 여러분은 스스로 리즈 시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리즈는 뭐냐면 가장 전성기. 나의 전성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언제가 전성기 같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이에요. 네. 이 전성기라는 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돈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내 나이에 따라 틀려요. 유치원 때는 누가 최고예요? 유치원 때는 그냥 등치 크고 쌈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초등학교 때도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뭐가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최고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때 가면 그때는 또 누가 최고입니까? 좀 인기 있으면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뭐 이러면 그때 괜찮겠죠? 그리고 대학교가 끝나면 우리가 사회인이 되면 또 누가 최고가 돼요? 좋은 직장 다니는 녀석이 그 짱을 먹는 거죠.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한 5년, 6년, 7년 다니다 보면 그 중에서 40대, 50대 정도가 되면 또 누가 이제 최고가 돼요? 돈 많은 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내 나이대별로 최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이후로는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유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머릿속에 자꾸 북한 사상이 좀 있어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바이낸스나 이런 기타 거래소에서 한국에 대량의 테더를 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더라고요. 못 갖고 오게요. 이거 어디서 난 테더냐. 예를 들면 막 한 1, 2억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수십억 정도의 테더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요. 그런데 다 방법이 있죠. 못하게 하다고 또 못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노력을 안 했어요. 하지만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기회가 온 게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아메이 다단계 하면 부자 된대요. 그래서 아메이를 해봤죠. 몇 년 동안 해서 학업과 동시에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더블 X 배달하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뭐 부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핀테크 시절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면 좀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달려들었는데 그거 역시도 사기만 다가 끝났어요. 제가 사기를 한 30번은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만 원 넣었는데 날라가고 300만 원 넣었는데 날라가고 50만 원. 어렸으니까 젊었으니까 지금 다 믿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다면 믿어서 투자하고 저렇다면 믿어서 투자하고 결국 다 사기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개인 사업도 하고 중국 무역도 하고 저는 다치료도 다 해봤습니다.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걸 언제 만났냐면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죠. 웹상에 뿌려진 게 2009년이죠. 제가 2012년 7월인가 그때 책을 처음 봤으니까요. 일본에 노구치 유키우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래학자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학자입니다. 토머스 프레이 아시죠? 토머스 프레이나 노구치 유키우라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근데 노구치 유키우가 어떤 책을 썼냐면 가상통화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쓴 거예요. 비트코인은 돈이고 디지털 화폐가 될 거고 이 안에는 핵심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다. 이것 때문에 미래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사용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상과학영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사람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토끼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틀을 벗어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1차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만나고 2017, 이게 언제냐면 2017년 에이프릴 4월이에요. 2017년 4월에 경제인이라는 경제지 아시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사장님 책상에 가도 있고 여기저기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얘들이 왔어요. 왜 왔나 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이 경제인 잡지의 대표하고 아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이만수란 사람이. 근데 그 뭔데? 몰라 잘 몰라.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경제인 잡지에서 찾고 있던 게 뭐냐면 핀테크 다음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강의했던 내용하고 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금융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제인지와 함께 인터뷰를 했죠. 이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모아두시면 부자 됩니다였어요. 핵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10년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만났다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럼 제가 강의하면 비트코인 채굴기 구매하세요? 안 하세요? 합니다. 무조건 100%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1000명 중에 10명 할까 말까였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경험의 틀 이거에 벗어났기 때문에 됐어 너나 해 그랬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동료들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한테도 제가 팁을 줬거든요. 이거 끝내줘 괜찮아 블록체인 이거 이만저만 해. 그러니까 채굴기를 구매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채굴기가 알아서 이걸 코인을 채굴해 줄 거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이 6명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하세요. 그래서 저만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일반인을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걔들은 아직도 직장 다니면서 야근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비트코인은요 이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아마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런 귀한 상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여기서 한 말은요 그 당시에 거의 이단아 같은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융권에서 더군다나 금융권의 리더들 쉽게 말하면 국민은행장, 신한은행 관련된 분 이런 분들도 이거를요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핀테크,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저한테 비트코인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예요 비트코인이 현재? 1억 5천 정도 되죠 가까이 1억 4천 5천 되죠.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비트코인의 목적지는 3억이에요. 3억까지는 갈 거예요. 지금 올라갈 건 2배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비트코인의 목적지는 3억이에요. 이건 미국과 아주 긴박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부채 현황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전 세계 어떤 디지털 화폐의 흐름, 전체적인 것들이 조합돼서 봤을 때 약 3억 정도를 최고 목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는 2배 가니까 괜찮겠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기회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2배 올라갈 거면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주인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사기를 당해요.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혹시 여기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당하셨어요? 단돈 100원도요? 그죠? 야,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사기 안 당했다면 그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사기꾼이 많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들이 사기꾼 회사들이었어요. 다. 그 중에서 천억대 내외, 1000억 이상, 1조 이상, 여기는 수조 원대의 사기입니다. 10년간 약 9,500개 정도 이상의 사기가 생겼어요. 10년 동안. 그럼 1년에 몇 개가 생긴 거예요? 하루에 보통 2개 내지 3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도 사기꾼이 어디선가 생겨서 몇십억을 먹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플랫폼, 사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저희 동남아, 중국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도 사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개는 기본이에요. 사기가.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휴스턴 코리아, 코플레이, V 글로벌, 엔페이스, 원코인, 마이닝맥스, 랜델 캐피탈 뭐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회사는 다 집어치우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랜델 캐피탈. 이게 뭐 하는 데냐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10개를 투자하면 100개를 불려주겠다고 얘기했던 데예요.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집어넣었어요. 제일 많이 있는 사람 600개 넣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기 때문에 그냥 막 넣었어요. 랜델 캐피탈.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날라가 버렸죠. 1년 반, 1년 보름도 안 돼서 날라가 1년 반 정도 만에 날라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꿈과 비전과 행복과 즐거움이 다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내 꿈과 비전과 행복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에 걸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안 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그럼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살고자 하는 희망도 떨어집니다. 진짜예요. 잠도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죽여버릴 놈들 이러면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나 이거로 더 떼돈 한번 벌어봐야겠다. 이게 둘째, 셋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사기 안 당할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기 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죠? 네. 제가 그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영역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뻔뻔한 사기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기꾼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달콤한 말로 뭐 1억만 투자해보세요. 몇 억이 될 거예요. 미래가 탄탄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억 투자해요. 믿고. 그러면 회사가 망가지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거지.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꼬리 싹 빼버려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우리한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앞으로 사기꾼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오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대표라는 인간한테. 이만수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UST1 어쩌고저쩌고 누구 하면서 관심 없습니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소문났대요. 이만수 데리고 게임 끝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가 거기 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자, 어쨌든 이 UST1 수압이라는 건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일가와 연결돼 있고 몇 가지는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건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실제 이 트럼프가 리버티 원인가? 리버티나? 그 금융 파이낸스도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찾아봤더니 트럼프의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바체인, 얘들이 말하는 건 모바체인이라고 UC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근데 UC라고 하는 코인은요 찾아봤더니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됐고 탈중앙은행 어디 그냥 수합하는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살짝살짝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들의 재원 창출은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돈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이건 재원 창출 능력이 없다는 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뜻이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USD1은 미국 국채 담보 발행할 때마다 미국 빚이 사라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빚을 대통령도 못하는 걸 일개 코인 하나가 하겠습니까? 절대 못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와 대단한 것 같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트럼프가 설립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쓸데없는 이 모바체인이랑 연결한 것 뿐이에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빗썸에 25% 지분이 있고 7조 원짜리 이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재산을 이렇게 오픈합니까? 오픈 안 해요. 잘 기업이나 돼야 오픈하지 개인은요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픈을 안 해요. 근데 뭐 트럼프 친구들 뭐 7조 자산 있고 이런 건 다 현혹시키고 여러분의 귀를 얇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기는 하나의 전략일 뿐이에요. 이런 전략에 속아서 그동안 수만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었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도요, 웹키 이런 회사도, 에이펙스 이런 회사도 다 사기입니다. 다 찾아봤어요. 저는 비트코인 컴퓨터를 전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회사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도메인 가지고 그 도메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 가지고 IP도 추적을 해보고요. 트래픽량 체크해보고. 트래픽량은 뭐냐면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얘들이 어떤 서버를 쓰고 있는가 다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그 안에 한 개라도 있다면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처럼 너무 잘 꾸며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다 당해요. 거의 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결론은요, 이런 코덱스 같은 이런 사기꾼들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뭘 보고 믿으세요? 못 믿어요, 사람은.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그게 누구든 안 믿어요, 일단은. 그게 현명한 겁니다. 일단 믿잖아요? 일단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일단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시고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뭘 믿어야 될까요? 팩트.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경제인에 제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알아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네이버에 가셔서 경제인 찾으시고요. 2017년 4월 표지 모델 찾으세요. 그럼 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 말만 믿고 뭔가 투자를 하면요. 그냥 날릴 확률 9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서 찾아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이 아이콘 밑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할 때 올려놨던 자료들이 있어요. 물론 강의 자료는 다 내렸어요. 왜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예요. 싹 다 내리고 뭐만 남겨놨냐면 9년 전, 10년 전, 10년 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초창기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는 매스컴 자료 있죠? 이런 것들만 남겨놨어요. 그럼 제가 10년 전에 이 자료 올렸던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팩트체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된다는 건 기회가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놈이 기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회를 내가 만나고 그걸 내 거로 만들잖아요. 그럼 부자 되기 쉬워요. 그 표준 모델이 정리는 비트코인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공부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오니까 이놈이 대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놈에 올인하면 부자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13년 말부터 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한 달에 100개씩 했습니다. 많을 때는 150개씩 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약 한 200억 정도? 한 달에 200억씩 벌었어요. 제가 손흥민보다 낫죠? 이게 뭐냐면요. 진짜를 만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짜를 만나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변화입니다. 이 진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변화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인터넷이 생긴 후는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이 지구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전에는요. 인터넷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경을 바꿔버리면요. 못 살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는요 반드시 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인터넷이 왔어요. 나는 죽어도 인터넷 안 해. 씨. 니들 다 해.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지만 손해예요. 하지 마. 씨. 지만 손해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 세계적인 이 지구가 변화하는 속에는요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해야 돼요.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냐 말 거냐가 늘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선택을 잘하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기회가 옵니다. 많은 외부 시선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면요 위기의 국가 하면 대한민국을 1번으로 넘버원으로 꼽는데요. 실제로 이 지구에서 연간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00만 명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9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굶어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에 비하니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선택이 잘 됐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뭐가 변화하고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놈저놈 찔러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찔러보다 보면 늙어 죽어요. 너무 많아요. 가짜가. 그러니까 이놈 찔러보고 저놈 찔러보고 그놈 찔러보고 그냥 오는 대로 찔러봐. 이 찔러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볼까? 해보고 날리고 해보고 날리고 그렇게 날린 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때로는 수백억 원까지 날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접근하면 실수 없이 진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밖에는요 가짜 전문가 그리고 가짜들 진짜가 아닌 것들이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반인이 부자가 된다는 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부는 항상 늘 대물림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는 대물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바꿔놨습니다.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인터넷이 태어나고 나서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금융,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금융은 이 기득권 세력, 중앙 시스템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금융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반인들이 금융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 가장 큰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일반인들이 부자가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살았었어요.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큰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평범했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너 그렇게 돈 많다며? 먹고 살만하다면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근데 여기 왜 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게 제 사명이고 제 미션입니다. 제 친구가 사기꾼에게 당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 생각은 바뀐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일조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떠올랐고 그 친구가 아마 사기를 안 당했다. 저와 같이 비트코인 채굴했던 친구예요. 건물도 샀고 뭐 괜찮았어요. 한 자산만 700억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700억 정도가 있었어요. 저보다는 한참 없었어요. 근데 그 700억이요 거의 몇 달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약 먹다가 결국은 아들 둘을 남겨놓고 갔어요. 이게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제 사명이 생겼고 미션이 생긴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만나서 제대로 된 걸 브리핑해서 단 한 명이라도 사기꾼 업체에서 좀 끌고 오자. 물론 그들이 거기서 안 나온다면 제가 끌고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오실 분이 있다면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금융의 지각 변동, 우리의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뭐냐면 지각 변동과 아주 같은 단어다, 이퀄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지각 변동. 옛날에는 지구가 한 땅덩어리 하나였죠. 배우셨죠? 네.
근데 이 지구가 점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찢어져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남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각 변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이 지각 변동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을 뜻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 어떤 지각 변동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융의 지각 변동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일반인들이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진 부자 될 수 있냐면요. 이제 금융에 관심 가진 부자 될 수 있어요. 금융이 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부자 될 수 있냐면 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변화 속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기회가 있다고 했죠. 뭐가 변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뭐가 변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 것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금융이 변하고 있어요. 맞죠? 옛날에는 이런 게 금융이었어요. 상담정보도 금융이었고 지폐도 그렇고 카드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안 썼어요. 불편해서 안 쓴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던 짓이 뭐예요? 그냥 지폐 들고 다니는 게 몇십 년 동안 하던 짓이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카드가 나오니까 이름은 뭐냐? 아 몰라 안 써. 그랬어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각각 마케팅 전략으로 뭘 들고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로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가입해 주십시오. 뭐 줄게요? 뭐 줄게요? 요즘 그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제 만연하거든요. 카드는. 변화 속에서 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카드가 좋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금융으로 통일할 만한 능력이 떨어져요. 카드는. 그래서 카드 다음에 이 미래의 금융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온 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얘는 왜 나왔냐면요. 미래의 금융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래의 금융을 완성하면 또 뭐가 나올까요? 메타버스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딱 두 가지의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나갔어요. 비트코인 끝났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채굴해서 돈 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비트코인 채굴 끝났습니다. 90%가 넘게 채굴되고요.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대량 채굴 업자들 얘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엔트마이너나 USD 풀이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큰 대형의 풀들만 살아남지 일반인들이 거기서 채굴해서 죽어요. 못 살아요. 전기세도 못 뽑아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는 미래의 금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금융을 왜 완성시키려고 할까요? 메타버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가 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나중에. 어느 세상으로 가냐면 가상현실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가상현실 세계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아주 리얼하게 갑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모델이라 리얼하지 않아요. 뭐 픽셀도 작아. 뭐 우리 인간의 눈보다 픽셀도 넓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리얼리티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양치질하고 밥 먹고 헤드셋 끼고 장착을 한 다음에 슈트를 입고 메타버스로 들어갈 거예요. 메타버스 들어가서 뭐 할까요? 돈도 벌어요. 사람도 만나요. 여행도 해요. 우리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라고 하냐면 Second Earth라고 불러요. Second Earth. 두 번째 지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굉장히 진화된 고도의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세상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의 통일이 필요해요. 디지털 금융으로 통일이 가능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메타버스 세상은요.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 독일인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결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달러로 결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카드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뭐로 가요?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태어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요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메타버스 세상 안에 들어가서 결제를 고사하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결제가 안 돼요. 들고는 다닐 수 있죠. 결제 안 돼요. 1비트코인 커피숍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1비트코인 커피 먹고 1억 4,896만 2,850원 거실러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0.1 비트코인, 0.001 비트코인 쪼개 보내려고 하는데도 요즘에는요 이 비트코인을 보내면 바로바로 받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래요? 트랜잭션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노드 수가 많아지니까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힘들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뭔가 미래의 금융을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바로 네오뱅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네오뱅크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얘들이 네오뱅크예요. 얘들은 뭐 하는 데냐면 모든 은행,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만 보겠다라는 게 얘들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네오뱅크가 나왔으면 전 세계 금융을 통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각국마다 다 네오뱅크가 있네요. 대한민국에도 네오뱅크, 일본에도 네오뱅크, 중국에도 네오뱅크, 뭐 영국에도 네오뱅크. 자기들만의 네오뱅크 시스템이 각각 국가마다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오뱅크가 아닌 전 세계 금융을 통일하려면요,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나라, 니네 나라가 아니라 지구라는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 네오뱅크 개념이에요. 이 네오뱅크 개념이 나온 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자, 그럼 이 네오뱅크를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가 위파입니다. 위파, 이게 은행 이름이에요. 하나은행, 뭐 두은행, 셋은행 할 때 은행 이름이에요. 위파이가. 네오뱅크는 뭐냐면 Decentralized 탈중앙 뱅크 은행이에요. 오, 이 녀석이라면 금융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미래에 올 우리의 메타버스 세상을 얘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준비 안 되면요, 절대 메타버스 세상 못 옵니다.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결제가 돼야죠. 못 와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뱅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네오뱅크 개념이 원래 없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위파이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위파이가 네오뱅크라고 했더니 야, 그거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처음엔 그랬었어요, 외부 시선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오뱅크가 코인마켓캡에서 인정을 받았죠. 야, 니 말 되네, 진짜네, 대단하네, 니네가 하고 있는 일, 니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 야, 이거 진짜다. 그래서 네오뱅크라는 단어가 코인마켓캡의 용어집에 추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새로운 신조어가 용어집에 추가됐다는 얘기는요, 이거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기꾼들과 안 사기꾼, 좀 이상한가요? 사기꾼들과 진짜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기꾼들은요, 늘 말로만 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늘 있잖아요. 이론은 늘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실제는요, 확률이 떨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체 있죠, 기업들,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 스타트업체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년에? 어마어마해요. 안 세봐도 모르는데요, 수십만 개가 넘어요, 스타트업체가.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가 몇 개 업체가 정도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기꾼 애들은요, 팩트는 그냥 뒤로 하고요, 이론만 얘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여기에 꿈꾸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짜라는 걸 몰라요. 근데 진짜는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진짜는 늘 무엇을 동반했냐면 팩트를 동반했습니다. 진짜,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 실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 이론이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뭘 볼 거냐면요, 비트코인에서 이 메타버스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인 네오뱅크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이 이게 실제냐, 가고 있느냐라는 걸 볼 거예요. 이게 그리고 팩트를 동반하고 있는가, 팩트라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 시작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볼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런 거 안 보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말로만은 누구는 못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요, 비행기 타고 달나라에 가서 라면 먹고 올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그죠? 달나라 가서 토끼랑 싸울 거예요. 실제 말하는 건, 하지만 이걸 현실화시키는 거죠. 불가능해요. 옛날에 여러분, 로켓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만화책에서 나오는 로켓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38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론과 실제는 갭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돈 버는 방법이 국한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뭐 해야지 돈 벌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요. 취직해가지고 한 50대, 60대 넘어갔더니 집에 가래요. 퇴직하래요. 퇴직해가지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래요? BBQ, KFC, 이런 거 돈 되는 거, 뭐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할 게, 그죠? 근데 프랜차이즈 다 망하잖아요. 몇 년이면 간판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돈 번다는 건요, 금융을 알아야 벌 수 있어요.
자, 10년 전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남산타운에 애플에 1억씩 투자했다고 볼게요. 그런데 얼마 못 벌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난 모르겠다 하고 비트코인에 1억 원을 묻어놨더니 지금은 얼마야?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런 환율대로 따지게 되면 지금은요 1조도 넘었어요. 이게 뭘까요? 아까 그랬죠. 변화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믿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건 빵점짜리 선택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요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공부 못하면 때리기만 하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나이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 아니에요. 예, 선진국이에요. 근데요 많은 미래학자들 중에 탑3 안에 들어간 미래학자들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 중국, 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걔들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의 인적 인프라는요 세계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선진국이 아니고요. 초강대국 대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초강대국 대열에 들어가면 좋아요? 우리는 안 좋아요. 누구만 좋아요? 돈 있는 자들만 좋아요. 여러분 미국 현실을 보면요. 미국에 응급실 한번 갔다 오면 1,8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도 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대요. 응급실 왜 그래요? 의료가 민영화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시킨다고 했었죠? 의료 민영화하고 죽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차라리 우리가요 노숙자 되는 게 나아요. 노숙자는 그래도 공짜로 해줘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중서민층들은 돈 다 내야 돼요. 응급실에 3번 갔다 오면 집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지금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700억 넘게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700억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돈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기꾼 안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3가지는 꼭 필요해요. 첫 번째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게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왜 좋아요?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이 변화되고 있고 변화 속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무조건 기회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금융이 완성되면 또 메타버스 기회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 지금 너무 좋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그럼 난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잘났어도 백정이에요. 아버지가 백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플랫폼. 이놈이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짜 플랫폼이 99.99%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플랫폼을 만났는데 이게 왜 진짜라고 확신한 줄 아세요? 그 비트코인 플랫폼이 진짜냐 가짜냐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com이에요. 블록체인 들어가서 실제 채굴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해시파워는 얼마나 되는가, 채굴량은 어떤가, 오늘은 몇 개가 채굴됐는가 이런 게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거 찾아보면 가짜들은 거기에 못 올라가요. 진짜가 거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플랫폼 진짜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진짜 플랫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2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열정. 예, 공부 장학생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지구가 태어나고 여태까지 오면서요 열정이 없는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열정. 도둑놈도 열정이 있어야 도둑질을 잘해요. 도둑놈인데 열정 없으면 담 넘어가면서 귀찮아 죽겠네. 먹고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넘긴 넘는데 귀찮아. 이러면 그놈 도둑질 못해요. 잽싸게 뛰어넘어가 잽싸게 돈 가지고 잽싸게 튀어나? 예,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에 대한 열정. 이 열정과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아예. 열정과 끈기가 없는 부자는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끈기는 뭔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나 이번에 중간고사 때 꼴찌했는데 다음에는 1등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딱 하루만 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할 때 걔 몇 등 할까요? 꼴찌 하죠. 그건 열정도 아니고요. 끈기도 없는 거예요. 끈기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저 1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진짜 부자 되고 싶어서. 정말 부자 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가 나요. 화가 나다가 그게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눈물이 나요.
차 안에서 혼자 얼마나 막 너무 세게 울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서 콧물이 나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티면서 제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의하면서 1년 넘게 다니면서 간신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정과 끈기는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부자 되기 쉬워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특별히 이번 플랫폼이요. 이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다 부자 되고 싶지만 못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노력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회사가 진짜여야 돼요. 사기꾼 회사들은요, 대표가 누군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외부의 감사 보고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대단하대요. 말로만 대가리가 크대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외부 감사 보고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잘났다고 떠들어대시는 건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래요. 모든 아버지는 우리 아들 예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다 인정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부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솔리드 프루프는요, 썰티, 팩쉴드, 솔리드 프루프 3대 보안 감사 업체로 보셔도 될 만큼 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유럽 동유럽 쪽에서는 얘가 굉장히 상승 1위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쪽하고 동남아 쪽에서는 썰틱이 1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이 회사가 유럽 동유럽의 두바이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썰틱이 아닌 솔리드 프루프에 가봤어요. 솔리드 프루프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 은행이 뭐라고 했어? 탈중앙 은행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위파이라고 했죠? 위파이는 은행 이름이에요. 야, 우리 위파이인데 말이야, 탈중앙은행을 만들었어. 한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오픈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팩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 우리 점수 좀 매겨줘 라고 얘들한테 의뢰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 의뢰에 대한 걸 점수를 환산해봤는데 거의 90점 가까이 나와서 87점. 오케이, 패스, 통과.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그냥 통과가 아니고 엑셀런트예요, 훌륭해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동시대에 비슷한 애들이요, 막 여기에 의뢰를 많이 했는데 표준 편차를 봤더니 평균 기록이 60점대예요. 60점대. 자, 그럼 평균이 60점대인데 얘는 87.6, 얘가 더 괜찮다는 얘기죠. 사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엑셀런트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보니까 뭐 엄청나네, 위파이 짱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한 80%, 70-80%만 믿으시면 돼요. 100% 완벽하지 않아요, 얘들도. 그래서 이 외의 것들도 우리가 늘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보고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딱 하나 보고 결혼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어머나 잘생겼다 그 결혼하잖아, 뒤지는 거예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성격도 봐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고, 뭐 귓밥이 많은지 적은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오케이, 패스해야 내 남자가 되는 거, 내 여자가 되는 거겠죠? 똑같아요, 비즈니스도. 이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뒤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엄청납니다. 첫 번째 자료는요, 엔트롭 러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이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파이 introduced the world first neobank. 위파이를 소개할 건데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는 포브스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지예요. 이건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겁니다. 웬만큼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거 다 봐요. 여기에서 위파이 네오뱅크를 디파이의 한 영역으로 처음에 소개를 했죠. 근데 지금은 디파이가 아니고요, 네오뱅크라고 하는 은행 시스템이 됐고요. 또 세 번째, 어디에 소개하고 있는 코인텔레그래프. 이건 많이 하실 거예요. 디지털 뉴스 중에 최고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위파이 네오뱅크를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데는요, 여러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야 되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com. 이게 제가 영상으로 캡처한 이유가 있어요. 사진만 떨러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저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영상 캡처한 거예요. 영상도 조작이 가능하지 않아요? 영상도 가능해요. 영상도 조작이 가능해요. 하지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찾아봤을 때 이게 나오면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죠? 조작이면 안 나와요, 절대로. 옛날에 원코인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리자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박사가 포브스지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AI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브스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미국에, 영국에, 독일에 포브스지에 올라갔다고 하길래 없어요, 리자 박사가. 그 해에, 그 달에 리자 박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폰지 사기죠. 그래서 제가 원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거 폰지 사기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리사 박사 진짜예요. 다 그래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제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 돈 안 날렸겠죠. 이 나스닥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 링크 다 나오잖아요.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쳐보세요. 궁금하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위파이 인트로듀스 똑같이 하네요. 더 월드 퍼스트. 세계 최초의 네오뱅크래요. 여러분 세계 최초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거나 진짜거나. 근데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쓰는 업체들이요 거의 다 사기였어요. 세계 최초의 뭐 망막을 어쩌고 저쩌고 다 사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들으면 사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나스닥에서는 그런데 과거에 얘 말고 또 하나 소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약 한 2020년에 나왔으니까 한 16년 됐네요. 16년 전에 나스닥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때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다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피자 3만 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었다는데 참 독특하고 재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나스닥에. 근데 이게 된다면 전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디지털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얘들은 맨날 뭔 얘기만 해요. 주식 얘기만 해요 대부분. 그러다가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소름이 쫙 돋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나름 블록체인 비트코인 전문가예요. 쓸데없는 거 아무거나 막 전달하면 저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비트코인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의한 게 메타버스예요. 그 다음에 강의한 게 이거예요. 위파이 네오뱅크. 저는 이거 세 개 외에는 강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쓰레기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USD 수압이 어쩌고 저쩌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싶지만 차마 욕은 못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한테 먼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접근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파이에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탈중앙 은행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됐나 알면 짜증날 거예요. 너무 쉽게 부자 됐거든요. 채굴기를 사놨거나 또는 화장품을 샀거나 또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쌀 때 사놨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부자가 됐냐면 초창기에 채굴기를 구매해 놓은 사람이 1번 제일 많이 벌었어요. 2번은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 사놓은 사람이 2번 3번은요 화장품 산 사람. 그때 당시에 화장품 사면 비트코인을 몇십 개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100만 원치 사고 비트코인 50개였고 이 뭐야 이 쓸데없는 걸 왜 저 막 버렸어요. 갖다 팔고 버리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돼지 목에다 진주목걸 딱 덜어주니까 돼지가 어우씨 이렇게 해요? 막 뜯어내요. 막 귀찮아서.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비트코인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의를 아무리 해도 한 개로 그렇겠지 뭐 그런 알았어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면요 눈이 커지고 입에 힘이 들어가고요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그래요. 가치를 알면. 왜요? 내가 부자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깨에 뽕 좀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는 거 쉬웠어요. 뭐가 어려웠던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 되기 쉬워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부자 되기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설마 나한테까지 오요. 사람들은요 나한테 행운이 올 거라고 나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와도 에이 설마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한 번 보고 와 됐다 해요? 아니에요. 당첨된 사람들이 보고 우와 잠깐 진짜인가? 보고 다시 보고 계속 확인해요. 이게 진짜가 안 믿어지니까. 똑같아요. 저도요 비트코인으로 제 삶을 바꾼 다음에요 내가 진짜 부자인가? 궁금했어요. 안 믿겼어요. 언제 믿기냐면 비트코인 팔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고농 사고 뻥튀기 10박스 사 먹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걸 돈으로 써서
내 삶에 직접 적용을 시키니까 부자가 됐다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BMW가 제 인생 목표 드림카였어요. 너무 타고 싶다 BMW. 그것만 타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딱 가가지고 뭐 개인 밥 주고 내 차 BMW다 이렇게. 그때는 BMW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그래 드림카였어요. 근데요 BMW 10대를 줘도 못 사는 차를 사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이라는 기회. 이 기회를 선택을 제가 이걸 했고 여기에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노력했어요. 뭐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요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누워 떡먹기예요.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사기꾼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이게 진짜인 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진짜. 근데 진짜인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매만 하면 끝나요. 채굴기 구매. 채굴기. 온라인에 봤더니 온라인에 어떤 사람이 위파이 사기 뭐 주의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어봤어요. 어이가 없어요. 위파이 위자도 모르는 놈이에요. 이게 은행인지 뭔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지가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뭐를 노리고 있는 거냐면 위파이에 이런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여기다 거기다 돈 넣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돈 뭐 나중에 추후에 받습니다 해놓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받다 보면 수수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이를 제대로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쥐뿔 하나도 몰라. 거기서 뭐라 그냥 한 가만 얘기할게요. 리브 콜린스에 대해서 조차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유명인을 빙자해서 유명인이 없는데도 유명인이 있는 것처럼 빙자해서 위파이가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위파이 리브 콜린스가 유명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걔는 그러니까 위파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조건 깔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나 투자한 거. 이러면 내 꿈을 내가 짓밟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파이, 위토큰을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처럼 채굴이 뭔지는 다 아시죠? 채굴은 뭐냐면 캐내는다는 걸 채굴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채굴할 수도 있고 위파이처럼 소프트웨어로 채굴할 수도 있어요. 캐내는 거예요. 뭘 캐내요? 미래에 유용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지금부터 캐내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부터 이걸 캐내가지고 내 지갑 안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이게 가치가 저평가할 때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블로그를 통해서 뭐 위파이가 사기라고 했던 친구 녀석이 잘 모르는 게 리브 콜린스가 누구냐면 테더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더 뭐 하는 거예요?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의 C조죠. C조. 스테이블 코인의 C조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별명이 그 당시에 2014년 7월경에 테더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 별명이 크립토의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은행을 만든 거예요. 혼자 만들었어요? 30명이 넘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픽업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산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위파이를 만들었다면 이거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불확실성이 더 많았어요. 비트코인은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몰랐어요. 왜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노드가 확장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질 건지도 그때 당시 잘 몰랐어요. 전문가들은 다 비트코인을 뒤질 거래요. 이거 그냥 하나의 버블이래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살았어요. 블록체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이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어떤 저울이 늘 존재했다는 거죠. 이 불확실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요, 위파이는요, 이 디지털 네오뱅크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진짜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금융의 통합이라는 건요, 얘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 그걸 얘가 하는 거예요. 리브 콜린스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그네린게, 로만, 벨린, 요하임 뿐만 아니라 약 30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기꾼들과 정상적인 기업의 차이를 많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 핵심적인 걸 보면요, 사기꾼들은 늘 뭐라고 하냐면 몇 명이 핵심이 돼서 3명, 5명 요 정도가 세계적인 뭔가를 리딩해 나갔어요. 이걸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할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3명이 5명이 끌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끌고 나가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 국가 시스템을 끌고 나가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혼자 뒷집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 큰 시스템일수록 커진다.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네. 아바타 만들었는데요. 그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가 몇 명이 거기에 동참한 줄 아세요? 1,500명 정도. 더 많을 거라는 사람도 있어. 1,500명 디자이너. 그 아바타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몇 년 걸린 거예요. 자, 리브 콜린스가 누군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AI 똑똑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리브 콜린스는 테더의 공동 창업자로 암호화폐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1:1과 달러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대요. 왜요? 이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여기 AI에다가 사기꾼 업체들 리더들 이름 그대로 올리면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 없다고 나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근데 리브 콜린스는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제가 찾아도 나오고 여러분이 찾아도 나오고 이 세상 누가 찾아도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위파이를 왜 사기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기라고 얘기할 거면 제대로 공부해보고 하든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얼굴만 보고 딱 그 사람의 성격 저 얼굴인가? 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격 지랄 같았어.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리브 콜린스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livecollis.com 이 개인의 백오피스입니다. 홈페이지예요. Technologies, 이 목소리는 리브 콜린스 new 목소리고요. technology, new waters. The trillion-dollar 이 사람은 웹3, 뉴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웹3 영역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Focus on Web3 wallets, smart media, 자, 이 digital 사람은요. objects, and NFTs. That's what's going to make it. 유럽 내에서도 얼마나 유명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각종 채널에 리브 콜린스 이렇게 게스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TV 출연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명해 보여요? 아니에요? 유명해 보여요. 여태까지 이런 사기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사기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미친 녀석이에요. 왜 그래요? 돈도 있고 덕망도 있고 주변에 이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왜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꾼들은 왜 사기쳐요? 돈 벌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벌 필요가 없어요. 테더 거래량의 일부가 내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매각을 해서 넘겼지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미국의 기업만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왜 TV까지 나와서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세계가 이상하면. Technologies, and I also believe that you were co-founders of Tethers. 방금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잖아. Co-founder of the Tether. 테더를 만든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요. CNBC 방송 채널에 실시간으로 동영상 캡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진짜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이 와요. 저한테 복이 오는 건 물론 저한테도 복이 오죠. 지금 보시는 건요. 2024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적인 블록체인 쇼, 블록체인 라이프에서 블록체인 쇼였었어요. 여기에는요.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이 다수 상당히 많이 와 있었죠.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니죠? 예,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But if you do find someone that's not a VC that just wants to be an advisor, make sure they earn their keep because that's been a racket. 자,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요. 기존에 있던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확 꼬집어버려요. 오랫동안 이 업계가 금융업계거든요. 금융업계의 관행이었다. 뭐가 관행이에요? 부자들만 계속 부자되고 지들끼리만 정보 주고받고 일반인들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정부 조금씩 말도 안 되는 거 이자 좀 세다 이런 것만 주고 실질적인 건 지들이 다 먹었어요.
이게 기존의 모든 금융업계의 관행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이라는 영역에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융이 점점 어떻게 돼요? 탈중앙화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중앙화되어 있을 때는 절대 우리에게 안 옵니다. 이게 탈중앙화가 되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래된 관행인데 business for a long time. So that's Treasury X. WeFi, a crypto-native neobank. 이야, 기가 막힌 얘기죠. 기존에 있던 이런 금융 시스템의 중앙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so that 하죠. so that. so가 그래서잖아요. 저 영어 못하는데 요거만 알아요. 위파이 네오뱅크를 암호화폐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두 가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존의 기회를 절대 얻지 못했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누구한테요? 빨리 접근한 사람들. 빨리 접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를 믿어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빨리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이 소식을 빨리 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즉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처럼 빨리 접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얘라네요. 죄송합니다. 저와 나이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이 리브 콜린스가요.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낙후된 국가들에는요. 아예 계좌번호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융에서 늘 마이너스예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놈 저놈 고놈 딱 수수료 떼고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게 저개발 국가나 금융에서 낙후된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조건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가 두 번째 목표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소리 하면 저는 안 믿어요. 웃기고 있네. 왜요? 이걸 만들려면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적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병신 5시서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적 인프라를 구성해가지고 조직을 형성해야 돼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조직을.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인적 인프라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블록체인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려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리브 콜린스가 테더를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게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성공.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Think about neobanks and bank. 예,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날아다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그네린게. 바이낸스를 전 세계 최고의 거래소로 만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그네린게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이낸스에 있다가 어디로 왔냐면 위파이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화면보다 덜 이뻐서 실망했어요. 네, 농담이고요. 한국에도 왔어요. 와그네린게가 와서 강의도 했고, 그죠?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 다 했죠?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 금융업계에서는요 리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냄새를 맡은 거겠죠. 금융이 변화를 맡은 거겠죠. 냄새를. 그래서 모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신한은행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던 회사 YG 제품 디렉터에서 핵심 수장이었던 로만이 위파이로 또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기꾼들은 절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기꾼들이 데리고 올 수가 있을까요? 못 데리고 와요. 아그네린게 못 데리고 옵니다. 절대로. 근데 아그네린게가 왔어요. 로만이 왔어요. 그리고 약 30명에 가까운 이 막심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익스플로 알아요? 익스플로? 익스플로의 공동 창립자예요. 저보다 공부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네요. 많이 잘했을 것 같아요. 막심도 와 있죠. 제레미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마이바는 누구냐면 라트비아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움직이고 할 때는요 법에 대한 것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얻어 터지면 아파요. 하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얻어 터져요. 그죠? 그래서 라이센스라든지 리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무장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칼레드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아부다비 전 은행장도 와 있습니다. 뭐예요? 전통적인 금융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사람도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느끼지 않으세요? 금융의 통합을 위해서요 모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자의 임직원이었던 마이크 바투예프가 또 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온 것 같아요. 와야 돼요. 왜요? 비자 카드랑 또 연결을 우리가 했잖아요. 바투예프가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와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링크드인. 그 링크드인에 가면 일반인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유명인들이 링크드인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전공했고 어디 회사에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다 확인이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확인 안 돼요. 실제 링크드인에 들어가 봤더니 사기꾼들은요 다 조작이에요. 다 조작. 맞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 바투예프가 어디에서 확인하면 가장 좋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코인마켓 캡 아시죠? 코인마켓 캡에 갔더니 위파이 지금은 여기 2.34 지금 더 올라요. 거의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800원 정도 하죠? 위파이 얼마에 시작했어요? 143원. 예, 150원 좀 안 되기 시작했어요. 140원대. 근데 지금 4,000원이에요. 아우 끝났네.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면요. 기본 150만 원까지 갑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150?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본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갔더니요. 위파이 뉴스가 나와요. 이건 우리 채널이에요. 우리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 채널 아니에요. 외부 채널이에요. 외부 채널 어디에요? 코인마켓캡.com 들어가서 위파이 찾아보세요. 그럼 마이클 바투예프가 위파이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덜썩 돈 투자하면 돈을 덜썩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늘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위파이 생태계는 뭡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디지털 금융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왔다 갔다 다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 링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간 결제도 가능해야 되고 비슷한 은행, 이체, 암호화폐 캐시바, 어머니 거래, ATM 출금, 대출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가능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인 아니에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코인이라고 착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코인 아니에요. 코인이면요 여기 다 나가야 돼요. 코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코인의 수천 배 어마어마한 영역, 은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행이 여러분께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굴기를 구매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주가 돼요. 작은 주주. 그럼 주주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은행 수입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은행 수입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 멍 때리고 착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큰 은행들의 1년 수익을 봤더니요 작은 은행 말고 큰 은행이요 뭐 70조, 80조 막 그래요. 1년 수익이. 그런데 위파이 네오뱅크는요 큰 은행 중에서도 큰 은행으로 갈 거예요. 그럼 70조, 80조가 아니고요 뭐 1000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어마어마한 은행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되어지는 걸 봐서 최소한 10조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0조에서 절반을 뚝 떼서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 같은 초기에 접근한 우리 같은 ITU 구매자들 즉 주주들에게 준다고 됩니다. 앉아보세요. 네, 근데 똥시군 같더라고요. 이게요 잘못 들으면 이게 좀 허황된 얘기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의할 때요 참 허황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된다고. 특히 저기 국민은행장인가 신한은행장인가 모르겠어요. 한 10몇 명 모셔놓고 제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의하는데 질문하더라고요. 그거 눈에 보입니까? 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존재합니다. 에이 이거 돈 아니에요. 다 절레절레 흔들고 나가버렸어요. 끝난 다음에 한 명도 채굴기 안 샀고 한 명도 비트코인 안 샀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2,800만 원 되니까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강사님이 쎄
세게 얘기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제가 세게 얘기 안 했대요.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얘기했거든요. 세게 얘기했거든요. 지가 조른 거지.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 중에 1번이 뭐라고 했죠? 채굴을. 지금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격이 오른다면 거래소에 가서 위코인을 사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니에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채굴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단 핵심 위 토큰이라고 하는 이거만 놓고 봐도 채굴이 유리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혜택만 보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뭘 줘요? 주식도 줘요. 회사 주식도 줘요. 지금 하면. 그리고 여기에 뭘 주냐면 은행의 수입도 줘요. 또 뭘 줘요? 에너지라고 하는 마일리지도 줘요. 또 뭘 줘요?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 활동비도 줘요. 그래서 ITO 구매해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게 100번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놓고 싶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그냥 사놓고 계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방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때리면서 후회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ITO 구매하는 거예요. 초기 기술 제공. 이게 채굴기예요. 옛날에는 하드웨어로 돼 있었어요. 채굴기가. 그래서 거기에 보드도 있고 그래픽카드도 있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그래픽카드로 연산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뭐가 전기세도 많이 들어요. 그래픽카드 바꿔야 돼요. 업그레이드 되면 또 이거 싸게 팔고 비싼 거 다시 사와야 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유지비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위파이는요, 위토큰은 그런 구시대적인 채굴기가 아니라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만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 형태의 채굴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ITO입니다. 초기 기술 제공 소프트웨어 이걸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구매하면 우리에게 위파이라고 하는 토큰을 줍니다. 1초에 한 번씩 채굴이 돼요. 그러니까 1초당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채굴되는 대로 들어오면 너무 작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8초, 9초, 10초 이 정도 단위로 들어와요. 왜 그러면 모아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단위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채굴되는 건 1초에 한 번씩 채굴되는 게 맞고요. 위파이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에너지를 줘요. 이놈도 돈이에요. 이것도 준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안전하게 뭘로 쉴드가 쳐져 있냐면 위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우리만의 메인넷으로 쉴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해킹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해요. 저기요, 해킹 되던데요. 그래서 그거는 거래소가 해킹된 건지 블록체인 해킹 안 돼요. 절대 블록체인이라니 물 좀 먹을게. 혀가 꼬이기 시작해. 블록체인은 초창기에는 해킹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 노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노드가 많아지면 해킹이 불가능해져요. 가치 없는 거는 누가 해킹해요? 해킹 안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해커들이 해킹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해킹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위파이도 위토큰도요. 지금 노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킹하려면 해킹이 안 돼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ITO에 구매하면 돼요. 예전에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채굴이 시스템이. 근데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더 많아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필요하죠? 위파이는 곧 무엇을 발표할 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할 거예요. WUSD.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USDT죠. USDT, USDC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WUSD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만의 인프라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프라가 많다. 그럼 그게 주도적인 테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이거 쓰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면 그거 쓰겠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테더보다 WUSD를 쓰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물론 전망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와 있는 이유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갈이 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리갈, 법적인 프로퍼티,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명쾌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라이센스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뭐 대표는 어떤 놈인지 성도 안 나왔고 이름도 몰라.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캐나다의 NSB 라이센스 찾아보니까 등록번호까지 나옵니다. 캐나다 뒤에서 놀라운 사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체코, UAE, 그리고 홍콩의 홀딩 회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라이센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참 까다롭답니다. 지금 이재명 아저씨가 우리나라 금융법을 이상하게 막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참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세계적인 금융을 탑재하고 들어오면 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라이센스 준비가 됐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회사 중에 하나, 그리고 넘버 원, 거기가 바로 파이어블록스예요.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디지털 관련 보험회사예요. 미국 뉴욕에 있는데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죠, 최근에. 이 파이어블록스에 우리가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 위파이 보험을 들었대요. 근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보험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파이어블록스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파이어블록스에 들어가면 파트너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보험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파이어블록스에서 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대요. 왜 해킹과도 관계가 있고 이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오픈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 파이어블록스에 우리가 파트너십은 맞아요. 자, 이 대단한 파이어블록스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죠. 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심이고 그건 바로 은행이다라는 건데요. 몇 개 이게? 10억 개. 엄청 빨리 세시네요. 10억 개. 10억 개 맞아요. 10억 개 코인이 발행이 됐고요. 이 코인은 8년 동안밖에 채굴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8년. 비트코인은요, 몇 년 동안 채굴되게 처음에 메커니즘 로직이 몇 년 동안 돼 있냐면 131년 동안 채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네시스 마이닝이 되고 최초에 채굴된 거를 제네시스 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제네시스 마이닝이 되고 끝에 채굴되는 몇 년 기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려요. 그래서 126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6년 동안 채굴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8년 동안밖에 채굴해요. 왜 8년일까요? 8년 이상 채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긴 코인이 아니고 은행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8년 동안밖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건 8년 동안밖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럼 몇 년 기회가 남았어요? 7년. 그 중에서도 극초반의 기회는 4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1년 지났어요. 앞으로 극초반의 기회 몇 년 남았어요? 4년이요. 아니, 참. 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요.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최소한 100억 대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같죠? 농담 같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큰 꿈이 없었어요. 한 10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너무 소소한 꿈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세요. 최소한 100억 대 이상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제가 왜 그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8년 동안 채굴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럭당 8개가 나오는데 2년이 지나면 블럭당 4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몇 개가 나와요? 블랙당 8개 나와요. 지금 언제까지요? 내년 9월 달까지 9월 15일까지 블럭당 8개가 나와요. 그럼 지금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00개만 모아놓으시면 돼요. 10,000개. 누구나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0,000개는 지금. 제가 여러분 비트코인 초창기에 월 몇 개씩 채굴했다고 했죠? 평균 100개 정도. 100개. 평균 100개면 1년이 몇 개예요? 1200개죠. 그럼 한 8년 정도 채굴했으니까 대충 계산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10,000개를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누구나 100억에서 150억대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블럭당 8개. 이 기회 때 우리가 빨리 10,000개 이상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12월 31일까지 기회가 이게 끝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내 가문과 내 인생, 공부 잘한다고 인생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인생 못 바꿔요. 공부가 아니에요. 제대로 기회가 나한테 왔냐 안 왔냐, 이게 넘버원이에요. 최근에 내가 왔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채굴하는 거에 3%를 나한테 줘요. 그 사람 거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굉장한 투자인 거죠. 3%를 줘요. 그런데 한 명 추천한 게 아니라 10명 추천했다고 볼게요. 내가 이런데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10명 다 오케이 하고 했어요. 그럼 3% 10명이면 몇 프로예요? 그 사람들이 채굴하는 것에 3%가 다 나한테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 추천할 수 있겠죠. 5%가 나한테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 추천할 수 있겠죠.
98%가 나한테 와요. 이게 12월 31일에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줄 겁니다. 에너지. 이거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해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코인 사기 그리고 프리세일 하는 이런 애들이 사기친 거 다 어떤 방법으로 사기쳤어요? 금방 상장 될 거요. 지금 50원인데 500원 갈 거요. 엄청 올라갈 거요. 이러면서 사기쳤어요. 그러면서 걔들이 실제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수천 개의 프리세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번도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적이 없어요. 어디에 상장됐어요? 찌끄레기 같은 희한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래소. 말도 안 되는 지들이 만들어. 여러분 거래소 만드는데 요즘 얼마면 되냐? 300만 원인데요. 실제 거래소가 아니죠. 온라인상에 있는 거래소죠. 근데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상에 가짜 거래소를 한 3천만 원 10개 만들 수 있죠. 10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여기도 상장됐고 저기도 상장됐고 막 하죠. 근데 그 거래소들은 진짜 거래소예요? 아니에요. 쓰레기 거래소예요. 거래소라고 붙이기가 민망한 것들이죠. 근데 위파이는요. 벌써 세계적인 비트마트 BX에 상장이 됐어요. 2024년 11월 달에 2029년 1월 20일 날 이미 상장이 됐어요. 우리는 코인도 아니에요. 은행이에요. 굳이 여기에 상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상장을 했어요. 자 볼까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비트마트 BX 상장됐습니다. 우리나라 빗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세계적 메이저급 거래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이 거래소보다 위에 있는 상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코인이 많이 어느 정도 채굴이 됐고요. 7.5%가량이 유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죠. 나중에 우리 채굴이 많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메이저급 거래소 다 올라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위토크는요. 전 세계 20위권이 될지 30위권이 될지 몰라요. 만약에 100위권에만 들어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IPO 채굴기 사면 주식을 줘요. 회사 주식을. 이 주식이 지금은 쓰레기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토큰의 그리고 위파이의 그 네임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열심히 모아놓으시면 돼요.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시고요. BX에 상장돼 있나? 봤더니 상장돼 있어요. 이거 저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BX에 가서 가보세요. 이 위파이가 상장돼 있나? 거래상이 완성돼 있나 봐야 돼요. 위파이하고 테더하고 상장돼 있네요. 자 비트마트에 그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0.38달러. 해봤자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최근에 다시 캡처했어요. 그랬더니 2.3달러. 근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3달러도 넘었죠? 3달러 가까이 됐나요? 네, 3달러 좀 가까이 됐죠. 거의 4,000원, 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비트마트에도 상장됐어요. 이런 걸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 도둑놈들은 절대 비트마트나 빙엑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기 어려워요.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상장시켰다고 해도요, 유지가 안 돼요. 왜요?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럼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거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10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상장 폐지 안 되고 오히려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누가 소식을 들었는가? 여기에서 막 사들이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팔지 마세요. 자, 이 디지털 세상 그리고 또 은행 시스템 이런 데서 요즘 굉장히 높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가 바로 PCI DSS 라이센스예요. 이 배경을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위파이가 PCI DSS 라이센스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 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예요. 전 세계에서 쓸 수 있어요. 이 카드와 PCI 라이센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라이센스는요, 금융범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안표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예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얘들 이거 다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위토크는 비스타 크립토 카드 그리고 PCI DSS 라이센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돈 엄청 벌 수 있는 네오뱅크 제휴 프로그램을 다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해요. 채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채굴기 가지고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게 진짜라면 대박이에요. 안 믿어져서. 근데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비트코인 경험했잖아요. 이제 좀 믿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그죠? 카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싸요. 전 세계인들이 어떤 카드 쓰고 싶을까요? 나중에 자기한테 도움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 쓰고 싶겠죠? 네.
얘밖에 없어요. 딴 애들도 이거 수수료 낮추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수수료 낮추는 거 진짜 어려워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거래소랑 연결됐던 모든 포스 단말기 다 수거해가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낮추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위파이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카드 결제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앱 카드도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다가 탑재해서 결제하는 앱 카드. 자, 스마트폰 안에 앱 카드로 결제하죠. 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결제했어요. 편의점에서. 자, 편의점에서 결제하니까 여기 신용카드라고 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결제하는 내용 다 나와요. 뭐 어디 파키스탄이니까 거기도 나오고요, 일본도 나오고요, 저기 아랍권에서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영어권에서 나오고.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체크카드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절대 신용카드 못 만들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돈 주고 만들었는데 이제 못 만들어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위파이에 대한 신뢰, 신용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팩트에서 나와요. 실제 자료에서 나와요. 사기꾼들은 이런 자료 제공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뭐냐면 여러분 마일리지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마일리지가 모아지면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공짜로 탈 수 있죠? 공짜가 아니에요. 마일리지도 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도. 결국 코인 같은 존재인데 우리 멤버들, ITU 구매한 멤버들, 전세 이 멤버들끼리만 이걸 혼용하는 건데 전 세계 유저가 많아지면 이것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자, 에너지를 공짜로 주는데요. 자, 그럼 외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카드를 쓰고 싶은데 에너지가 있으면 수수료가 낮아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있고 위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수료가 낮아지면 보유를 조금 하고 있으면 좋겠죠. 딴 사람들도. 근데 8년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채굴기 구매하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단순 유저. 근데 단순 유저들도 행복해요. 왜 그래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항상 나는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얘만 있으면 위파이라는 회사만 이용하고 위파이 회사에서 내가 뭐 어떤 금융 행동을 하면 나한테도 이제는 얘들 같은 그런 피해가 없다 생각하면 이용하겠죠? 네. 그거입니다. 그거. 리브 콜린스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쓰고 아우 좋다 너무 좋다 옛날에는 다 제대로 뛰어쳐먹었는데 이제는 이거 써도 이제 뛰어쳐먹을 놈이 없네. 그러면서 이 카드 막 쓸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나오죠. 전 세계인들이 카드 찌끔찌끔 써서 50원씩만 수수료 나와, 아니 10원씩만 수수료 나오고요. 중국 사람들이 다 수수료 쓰면 얼마에 13억이에요. 1원씩만 나오면 10원씩 나오면 130억이에요.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인구의 10%만 위파이 금융을 이용해도요,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기가 막힌 은행이 언제 나왔어요? 5월 5일날 나왔어요. 이번 연도예요. 1년도 안 됐어요. 은행이 정식 출범한 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복을 많이 쌌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냐면요, 아무나 못 와요. 진짜예요. 지금은 못 느껴요. 나중에 언제 느끼냐면 우리 토큰이 막 180만 원, 200만 원 막 올라가면 이야, 그때 이만수 씨가 얘기한 게 진짜 맞았구나 라고 그때 느껴요. 비트코인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채굴기 구매해놓으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채굴기 구매해놓고 채굴기 통해서 위토큰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현금화하고 현실화 되려면 몇 년 정도 필요해요? 최소한 2, 3년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2, 3년 이상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기 싫어. 이거 전달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딱 5분 남았습니다. 마케팅이에요. 즉 우리가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도구를 만났어요. 야, 내가 이거 저거 어쩌고 저쩌고 너도 해봐. 전달만 해도 여러분에게 보너스가 들어가는 기가 막힌 마케팅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채굴기를 구매해서 위토큰과 에너지를 모으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아니 내일부터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채굴기 구매한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TO 채굴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5% 총판권을 받아요. 5% 총판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매하는 순간 5%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추천하고 막 한 3, 4명 정도 추천하면서 같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내 파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9%, 11%, 13% 자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5%일 때는요. 내가 누구 추천해서 그 사람이 1억을 했다. 그럼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같은 1억을 했는데 내가 20% 자격일 때는요. 2천만 원이 내 수수료예요. 꽤 괜찮죠? 네. 예, 이거 한 개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보너스예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선택이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너스는 이겁니다. 공유 보너스. 나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어디서 누군가 가입을 해요. 나랑 전혀 관계없죠. 근데도 나에게 보너스가 올라와요. 그 대신 자격 조건이 있어요. 75,000불 정도를 해야 돼요. 4랭크. 여러분 혹시 아메이 아세요? SP, GP, PT 이런 거 아시죠? 네. 직급이라고 하죠? 비슷해요. 이렇게 4랭크가 되면 75,000불 하면 4랭크가 되는데 1억 1,00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00. 한 대학 선명에서 1억 1,000 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니까 이거요. 4랭크 되는데 딱 3일 만에 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자마자 바로 그냥 괜찮네. 쩌쩌쩌 끝 4랭크. 그래서 공유 보너스를 받아요. 마치 월급처럼 들어옵니다. 유지하는 것도 15,000불밖에 안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한 10대명에서 15,000불 하는 거, 한 2천만 원 좀 하는 거 간단하겠죠? 5랭크가 되면요 곱하기 2로 받아요. 6랭크는 곱하기 3, 7랭크는 곱하기 4. 무슨 얘기냐면 4랭크 200만 원 받을 때 10랭크는 1,4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공유 보너스를 받습니다. 남미 쪽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일본 쪽도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이 인터넷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최대한 8년 동안요. 대한민국 사람이 한 80%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활동하는 게 대한민국으로 가요. 돈이. 외곽 획득이에요. 이거 누가 몰라요? 정치인들이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기 정치인 등신 계시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너스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대우뱅크, 저는 정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대우뱅크 추천 보너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은행 수입의 50%를 은행에 줘요. 말을 빨리 하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 은행 수입 50%를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어떻게 준대요? 내 레벨에 맞게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10레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걸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굴만 해도 되고 아니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이제 보너스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에너지 보너스도 준답니다. 이게 네 번째 보너스예요.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10,000개를 모았는데 150만 원이 되면요 150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비트코인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기도 전에 저는 비트코인을 알았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때 7천 얼마였나?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10,000원이 안 되는 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얼마였어요? 하나에 만약에 피자로 따지면 한 10원? 하나에 10원도 안 됐어요. 자, 10,000개만 모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행사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콕인데요. 이게 AT&D, 은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AT&D가 있어야 되죠. 얘는 그냥 AT&D가 아니라 은행 역할을 얘가 다 합니다. 사람의 필요가 없어요. 은행 역할을 얘가 다 해요. 근데 얘가 전 세계에 뿌려줄 거예요. 그 ITO 네오뱅크의 멤버들이 있는 데는 다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은행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은행이에요? 테더를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돈을 테더로 바꿀 수도 있고 테더를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송금도 다 가능하고요. 돈을 찾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다 운영이 될 거예요. 테스팅은 다 마쳤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그냥 우리들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나중에는 이제 유치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포스트 단말기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스트 단말기 만들어놓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 단말기를 쓰게 되면 더 큰 혜택을 주면 이걸 바꾸겠죠.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벤더사처럼. 그러면 그 벤더사도 은행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50%를.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를요? 공식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다. 위파이는. 그래서 PSP로서 승인을 받았죠. 이거 놀라운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0위권 안에도 들어가고요. 곧 100위권 안에도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거고, 우리는 주식을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뱅크라는 이 단어가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위파이가 최초로 만들어놓은 이 단어가 코인마켓캡이라는 세계적인 사이트에 용어집에 추가가 됐다. 이것도 괄목할 만한 성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기꾼들은 절대 이런 짓 못해요. 하고 싶어도. 팩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30일까지 끝난다는 거고. 예,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너스가 맨 처음에는 하나였었어요. 보너스 시스템이. 근데 2개로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3개로 늘어났어요. 이제 4개로 늘어났죠.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보너스 시스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7.5%를 증가시켜서 2.5%, 7.5%, 10%를 더 주겠대요. 점점 더 우리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여행 프로그램 아세요? 그 크루즈 타고 다니는 거? 거기서 일본 사업자,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업자가요. 월 수입이 1억 2천인가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위파이는요. 지금 9레벨만 돼도 월 수입이 1억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주는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넘게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파이는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런 것들과 이미 연동이 다 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자, 마스터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파이는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뭘로요? 실시간 스트리밍 넘버 1 전 세계 1위로. 이 여자는 기네스에서 나온 여자분이에요. 위파이 직원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어두우신 분이 없어요. 다 환하게 웃는 분들만 있지. 썬텐을 너무 세게 하죠. 네, 위파이 이렇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갔고요. 올해의 디지털 은행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이런 각종 매거진에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위파이. 뭐냐 도대체 위파이가 이런 걸 뜻하고 있죠. Exchange rate, 그러니까 교환율, 환율 교환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일반적인 금융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저 보면서 가슴 설레는데요.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인데요. 이게 행사가 어떤 행사냐? 여기 위파이 있죠. 네. 이게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이 사람이 이름이 저기죠. 막심. 그리고 리브 콜린스예요. 대표로 이제 두 분이 갔는데 이게 뭐냐 아부다비 금융 주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막심이 표지 무대에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여기 맨 좌측 끝에 보면은 ADG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ADGM? ADGM이라는 건요. UAE 국제금융센터로 공식 정부 금융기관 수준의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여기서 주최한 거예요. 여기에 위파이 표지 모델에 막심이 올라갔다. 감이 오시죠? 네, 위파이가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리저브원은 곧 출발할 겁니다. 자산 운용사 우리 리브 콜린스가 대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려드리고 끝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시고 너무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서 어떠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번 듣지 마시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매일 한 번 이상은 들으시면 좋고 시간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들으셔야 돼요. 왜요? 이 열정과 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요. 여러분이 이거를 딱 일주일만 안 들어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요. 뭐 이거 좋은 거 별거 아닌 거 모르겠다. 안 해요. 지금은 어때요? 와, 해보자. 괜찮다. 원래 사람이 왜 그래요? 항상 얘기죠. 이 메모리 자체가 사람이요. 이 메모리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고 말라터널 메모리라고 해요.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듣고 24시간이 지나면 쭉 48시간이 쭉
일주일이 지나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될 수 있다는 느낌, 이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퇴색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서 야야 오늘 내가 기가 막힌 거 들었는데 야 이게 인생 끝났어. 야 너무너무 좋아.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전화로. 왜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아 얘 또 미쳤구나. 이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구나. 분명히 100%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면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셔야 돼요. 전화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안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전화기로는. 끝내줘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잘 지내니? 한번 보자. 커피 마시자 해서 미팅 약속만 잡으세요. 미팅 약속 잡은 다음에 이 방법을 꼭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자기 시장을 자기가 다 짓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미팅 약속을 잡은 다음에 만나면 커피숍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뭐 해야 돼요? 1번 칭찬. 야 너 오랜만이다. 너 그대로 다 예뻐졌다. 날씨 늦었. 여자는요? 날씨 늦었다. 남자는요? 멋있어졌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작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딱 봤는데 더 못생겨졌어요. 그래도 예뻐졌다고. 그래 딱 만났는데 예뻐졌다고 안고서 커피 먹으면서 무슨 얘기? 첫 번째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사는 얘기. 잘 지내니? 남편은 어떠니? 와이프는 어떠니? 뭐 사는 얘기 좀 해요. 두 번째 사는 얘기.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요즘 어떠니? 요즘 어떠니? 돈 벌기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요즘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 미래가 불안하다. 두렵다. 그래요. 100%예요. 그러면 그때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미래가 두려워. 너랑 똑같아. 동질감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 사람을 나와 함께 부자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못된 짓 아니에요. 못생긴 한테 예쁘다고 이런 것도 못된 짓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동질감을 형성해서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 혹시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 같은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또 온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면 너의 기회가, 네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어버릴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초청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로 초청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혼자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도 막 하잖아요. 혼자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럼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누구를 만나냐면 어설픈 전문가를 만나요. 어설픈 전문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코인마켓 가봤더니 야, 니네 뭐라고? 위파이 지갑 하나에 95.83%가 들어있어. 이거 사기야.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갑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니? 이런 거 다 사기야 라고 얘기하죠. 이런 건 대부분 어떤 코인이냐면요. 최고령 코인이 아니라 발행형 코인들이에요. 발행형 코인은 10억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막 다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리세일을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 바닥나요. 다 팔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채굴형이에요. 채굴형은 채굴 되는 대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갑 하나, 이걸 뭐라고 해요? 원장이라고. 원장. 비트코인도 원장이 있고요. 모든 코인은 원장이 있어요. 원래 있던 장소. 이게 원장이에요. 이 원래 있던 장소가 처음엔 100%였어요. 근데 채굴을 시작하니까 하나 빠져나가고 두 개 빠져나가고 세 개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건 줄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노드 지갑에는 조금씩 늘어요. 그죠? 모래시계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원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사기 쳤던 놈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면 사기 쳤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몰라요. 왜요? 걔들은 계속 발행형 코인만 했기 때문에 지갑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인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기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야, 이 등신아, 그건 원장이잖아. 그러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야, 이 등신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설픈 전문가들 꼭 그 얘기해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로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위파이 사기 주의보 어쩌고저쩌고 뜨잖아요. 네.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한 거랑 비슷한 게 있나?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2시에 이곳에서 또 할 건데요. 다음 주가 며칠이죠? 20. 다음 주가 다음 주는 합니다. 연말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하고요. 다음 주에는 2시, 낮 2시 하니까 낮에 시간 되시는 분에게 아까 그 방법으로 미리 만나서 여기를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초청 한 번 했는데 됐어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거 없어요. 계속 초청하세요. 나중에 징그러워서 와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된 경우도 있어요. 비트코인 할 때 그랬어요. 초청에 안 가고 한 7번째, 8번째 하도 귀찮아서 와왔대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번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1시간 넘게, 반 넘게, 2시간 가까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 혹시 광고 있으세요? 광고 있으세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 2시에 이 자리에 또 오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이거를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영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것도 있고 저번 것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계속 들으면서 내 올라간 마인드를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얘도 또 잃어버려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겠다는 열정과 끈기 가지고 몇 년 뒤에는 여기 계신 다 벤츠, BMW 타고 다니면서 50평대, 80평대, 100평대 집에 살면서 해보자고요. 가능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